우리 안에 침투한 이관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열 세력을 강조한 이재명 지사에게 오히려 감사하다는데 과연 이것이 정치적으로 위기일까요? 기회가 될까요? 부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관계를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을까요? 기소 예상했다. 이재명 지사. 탈당 주장에 대해서 일축했고 과연 정치적 위기일지 아니면 기회로 다가올지.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과 온갖 음해가 허구라고 밝혀진 사실에 감사한다. 광풍이 분다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 고통스럽지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적폐 세력을 밀어내고 촛불 정부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입니다.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세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거취 관련해서 오늘 긴급 최고위를 개최했는데 오늘 일단 회의 마치고 보류했네요. 내일 최종 의결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검찰 기소는 거짓이다.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재명 기소 사필 규정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촛불 정부의 성공을 우리 경기도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당은 국민과 당원의 것이고 또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촛불 정부를 성공시키고 가짜 보수에 기여한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우리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성공시키고 가짜 보수에 기여한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일도 우리 민주당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합니다. 호불호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해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정진환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정치인의 워딩은 다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상당히 여유를 찾은 모습이긴 한데 촛불 정부의 성공을 얘기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요. 지금의 어떤 그 집권 여당의 위기 국면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키는 건 아닌지. 일단 지지율 80%까지 구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50% 이하대로 지금 곤두박질 치고 놓고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지금 민주당의 어떤 지지도 또한 30%로 지금 가라앉았잖아요. 그리고 또 야3당과의 어떤 지금 경색 국면. 이게 오히려 협치는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소위 이른바 분열 세력 이관계라는 얘기를 했지만 친문, 비문 이런 갈라치기에 우리가 당해서는 도저히 2020년 총선 승리는 물론 재집권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을 어떻게 보면 범민주 지지층에게 던지는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지금 이 지사께서 그 침투한 분열 세력과 이관계를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감히 이 지사한테 고언을 드리면 이 지사 자신과 그 주변을 지금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내부뿐만 아니라 과연 이 지사의 태도가 당당하고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당당하고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져요. 저희 촛불 정부의 성공을 얘기하지만 촛불 정부의 경찰이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그 측근들이 경찰을 고발하는 문제 그리고 저들의 음모가 있다고 얘기했고 또 문준용 씨 문제를 얘기했고 부인과 관련해서는 핸드폰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누구도 이 지사가 당당하고 그 주변이 제대로 대응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많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저는 명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고유수 교수님.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정치적 탄압 프레임을 쭉 활용해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권력을 택했다. 권력이 어디겠어요? 청와대를 겨냥했어요. 조금 그러다가 지금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판과의 싸움,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이게 변수가 많은 데다가 지난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여권 내에 또 다른 전선을 형성해 갖고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렵죠. 그렇죠. 하나에다가 예, 예.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청와대라든가 친문 세력과 거리를 두고 적대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일단 뭐 기소가 된 상황이니까 예, 예. 그리고 부인의 김혜경 씨의 그런 문준용 씨 걸고 넘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일단 뭐 넘어가는 무혐의로 거죠. 예, 넘어가는 무죄로 무죄는 아니고 무혐의로 넘어간 예, 상황이니까 친문에 대해서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장 교수님.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소 자체 또 이걸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자체고 그 죽이기에 상당수 그 총알이 어디서 날라왔느냐 내부에서 총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으로 가서 그러니까 내분을 스스로 이렇게 자초할 경우에는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려야만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고 싶어서 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를 살려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이 내용 바로 밑에 지금 우리가 판넬에 그 촛불정부 성공 우리 안에 그 진투한 분열 세력 이관계 경계 이 다음 그 워딩이 뭐냐면요.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오후 4시에 그 기소가 결정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가 열렸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김혜영 최고위원, 서른 최고위원 3명이 빠짐으로써 실제 그 다루었던 안건 기소권에 대해서 내일로 연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민주당 최고위에 이 자신의 메시지를 던졌다. 상당히 그동안의 정치 희생양 또는 정치 보복의 희생양, 음모론의 희생양 이러한 이미지를 계속 여론전으로 펼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그걸 끝내자는 얘기죠. 사실상 반성문을 썼다. 이렇게 읽는 게 맞지 않나. 나 아니면 안 된다. 나 아니면 니들끼리 해 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 그냥 조용한 그리고 들어간다. 예, 자신의 일단 반성문. 정치적 발언이요. 문준용 씨 이후에 한 20여일 만에 나온 거거든요. 문준용 씨 이야기 꺼내고 난 이후에 엄청난 폭풍이 있었었고 사실상 그 당시도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후에 한 20일 만에 정치적 발언이 나왔다는 것, 이 부분 그리고 상당히 반성문 기조이라는 것,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는. 당사정 잘 아시니까 내일 저 최종 의결 했다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해찬 대표도 가서 다 얘기는 끝나신 걸로 나오네 기사에는 전체적으로 논의는 마쳤다. 예, 그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자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십시오. 저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요. 자꾸 이게 분열 세력의 이관계 이런 식의 몰아가는 거는 뭔가 이게 또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 문제를 이렇게 프레임을 전환시키자. 그래서 이게 정치 문제를 몰고 와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가장 이게 심각한 혐의가 형의 강제 입원 문제잖아요. 그런데 형제 간의 가족 간의 분쟁이 왜 이게 분열 세력의 이관계입니까? 누가 이게 가족끼리 분열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형의 강제 입원이 가장 큰 혐의인데 이게 분열 세력이 누굴 말하는지. 예를 들어 이게 보수 자유한국당 이런 데 논평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럼 이게 바른미래당은 논평이 있지만 이게 분열 세력이라는 게 누굴 말하는지 보수 세력인지 친문 세력인지 이게 실체도 불분명하고 자꾸 이게 법적인 형제 간의 분쟁을 저는 이게 정치 다툼을 몰고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다 하신 거죠. 현역 정치인이니까 정치 행위,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는 걸로 보는데 이제 아까 그 양 박사 말씀하신 대로 자랑스러운 민주당원 탈당을 권유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달라 이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예상했던 일이라 감사하다. 이제 그 얘기는 아마 그 일부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위기일까요? 정치적 기회일까요? 행보 예상까지 좀 차 교수님부터 쭉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오늘 그 발언 자체를 우리 양무석 박사는 반성의 모도를 읽었습니다만 저는 뭐 반성의 모도도 있지만 예. 본인의 무죄와 결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오늘 뭐 당 최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결론을 유보하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만에 있을지도 모르는 예. 이게 당의 여러 가지 출당 결의에 대해서 미리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저는 좀 읽었습니다. 그거 잠깐 듣고 와서 계속 예, 이어가시는 게 예,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당의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정사회, 대동세상을 바라시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뭐 저 말씀과 이어서 한번 계속. 예, 장관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러니까 예.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혐의가 오늘 뭐 기소의 결과로 나왔습니다만 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저는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자랑스러운 민주당문이라는 이야기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러한 아마 자신의 강한 결백을 아마 주장하고 싶은 그 의지가 심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결국은 내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최고위에서의 결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조치들에 대해서 미리 시기를 박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는 지금 뭐 밖에 있는 분들 지금 그 입당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바깥 끝에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정치적 의미를 가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외부에서 또 흔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당 지도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다중포석이네요. 예. 정기랑 교수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는 탈당은 없다. 예. 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정치적 제스로 보여지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보면 네. 오늘도 긴급 최고위가 열려서 관심을 모았는데 사실 7명 최고위원 중에요. 3명이나 불참했어요. 네. 좀 약간 벌써 약간 좀 약간 느슨해진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이 별 긴장 큰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야당 뭐에 주장하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 이슈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뭐 지사 어떤 그 기소와 관련된 이게 있는데 아마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찬 지금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약간의 또 안도감도 저는 느껴졌어요.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말씀 중에 뭐 이를테면 예상했던 일이고 오히려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은 좀 조금은 좀 진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걸리세요? 좀 저는 걸려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지사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대중적 이미지로 저는 만신창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일단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끝난 게 저는 좀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앞으로 정치적 기회가 아니라 조금 더 이재명 지사의 겸손했으면. 정치적 위기가 저는 장기화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여기서 뭔가 좀 위기관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결정적인 뭐랄까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그걸 아마 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자유롭게. 권식 교수님. 뭐 정치적 만신창이가 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시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라고 하는 거기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말하자면은 이낙연 총리 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론조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이미지 면에서 타격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적 그런 탄압 프레임 지지층 이런 것이 결속에 또 그런 먹혀든 측면도 있고 또 이재명 지사의 그러한 뭐랄까 좀 저돌적인 면이랄까 당찬 면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 밑에 있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뭐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한 그 자신감을 표명한 것 아닌가 보여지고 특히 해경은 김씨 이게 아킬레스건이란 말이에요. 갈목을 잡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거기 그냥 검찰이 울고머니.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은 적어도 권력층에서도 이재명 지사와 그거는 안 각을 하겠다. 세우는 것은 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있어요. 긍정적으로 읽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재판의 내용들을 세 가지 다 뭐 선거법까지 연계는 돼 있습니다만은 팩트를
다루는 문제거든요. 법률을 싸움이 남아있는 문제니까. 그냥 이것은 변호사로 가는 기분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본인도 될것 같아요. 변호사인데다가 네. 또 내 뭐 사건인지 남의 사건 변호하는 건지 얼마든지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밝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거죠. 자신감은 표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지사 판단은 위기는 기회다. 예. 충분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죠. 아니 그리고 또 사실 뭐 정태근 의원도 정치해 보셨지만 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이래로 지금 이제 6번의 대통령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 가장 도덕적 논란이 있었던 게 이명박 대통령이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장에 당선되고서는 사실은 그런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후보 경선할 때까지 뭐 논란이 좀 있었지만. 근데 지금 그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된 경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당 내에서 소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거와 관련된 지금 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4년 동안 도시자식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도 다음 기회에 올라가는 데에 계단을 하나 쌓을까 말까 한데 지금 봐서는 사실은 내상이 너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지사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관심 깊게 두고 볼 일입니다. 예. 저는 나중에 시간이 생각이 지난 다음에 또 정태근, 다르셔요? 정태근 전 의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병원의 CCTV 이야기나 건설 그 공사의 원가 공개 이야기나 이런 그 정책으로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교복 무료나 그런 뭐 청년수당 관심을 많이 이런 끌었던- 정책으로 뜬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서 그 도정의 스타트를 끊었다가 지금 이 선거법 위반에 걸리면서 예, 저기- 지난 6개월을 사실상 이제 허비를 했는데 제가 그 판단할 때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런 이런 정책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정책들을 그 포착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도지사고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생활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적 역량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라서 좀 더 기다려보고 지켜보자. 저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선 캠프 출신인데 많이 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대선 더 논란을 안 하겠습니다. 지역 선대위원장 출신이거든요. 항상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 저는 이게 예. 위기냐 기회냐 여기 향후 행보 결국에 운명은요 이게 재판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예. 재판에서 이게 무죄가 다 나오면요 저는 이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봐요. 3심까지 최장 얼마 걸린다고요? 최종적으로 이게 1년, 1년? 633. 예를 들어 이게 무죄가 되면 탄압받는 이미지에 여기 여러 가지 전화위복의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세상이 기회가 열리는. 야. 근데 문제는 유죄가 돼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야 아무리 뭐 지지자가 있어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출마가 원천 봉쇄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야 이게 뭐. 재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정되는데 제가 이게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나라 이게 1년에요 형사건이 한 2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무죄가 되는 게 5천 건이에요. 이 말이 이게 그 0.25%. 그만큼 이게 무죄가 쉽진 않아요. 아니, 뭐라고요? 2만 건. 200만 건이 형사건이 200만 1년에 있는데 건이네. 그러니까. 그중에 무죄가 나오는 게 진짜. 5천 건이라고요. 얼마 안 되네. 그럼 이게 진짜. 0.25%예요. 네. 따라서 이게 과연 이게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 검찰도 이게 자신감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는 200만 건으로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사건으로 재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거기에서 판결을 맺어 봐야지. 그걸 봐야죠. 일반 범죄까지 다 합쳐서 보면 당연히 적죠 무죄율이. 그리고 저거는 하나 서 변호사님 하나 말씀해 주세요. 검찰이 여배우 스캔들 의혹 그리고 조폭 연루설 거기에서 무혐의라고 결론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 지사가 대응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연히 뭐 무혐의가 될 거로 생각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게 더 증거를 낸 게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됐는데 그다음에는 뭐. 이재명 지사가 저는 근데 여배우 스캔들 김부선 씨는 이재명 지사가 향후에 무대응 아무 대응 안 하는 거지. 근데 조폭 연루설은 강력하게 법적 투쟁. 예를 들어 이 방송사에서 모 방송사가 했잖아요. 조폭 연루설. 이걸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게 김부선 씨 문제는 뭐 관계 있었다는 증거도 없지만 또 이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 불충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여교 스캔들은 무대형으로 일관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그래도 조폭 고발을 했잖아요. 뭐 강용석 변호사하고 같이.